윤석열 막판 헌재 흔들기 탄핵 반대 법학자들 토론자료 169초 제출했다. 나는 진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 우리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박근혜의 특검을 진행했던 검사야. 한 사람이었으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 법학자들이 이용해서 끝까지 헌재를 흔드는 모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얘기를 하면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형사법 교수 포럼. 되게 길기도 하다 진짜. 그러니까 포럼이 너무 많아. 이름도 되게 길어 그냥. 그러니까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소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가 열렸어. 지난 17일에. 그치. 근데 이 17일에 열렸던 이 법학자들 있잖아. 토론에 참석한 이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한 거야. 그치. 169쪽을. 근데 나는 이게 포럼 이름 자체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형사법 교수 포럼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라고 하는 걸 잘못 오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지향해? 지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토론에 참여했던 것도 11명의 교수진이라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고작 그 한 줌의 이 국민의힘 기반에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기술자들, 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 이익 중심의 법 기술자들이 모여서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들 역시도 역사의 어떤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학계를 보게 되면 법조인들이 거의 정말 확고히 모이고 있는 일관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뭐 예수님이라도 얘기를 했었지만 윤석열의 헌정질서 수호는커녕 아주 최소한의 준법 의지도 없다. 그렇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드러나고 있잖아. 있거든. 확실하게 얘는 문제가 있다. 모든 법조인들이 일관되게 얘기를 해. 근데 고작 한 줌 뭐 열 몇 명 얘네들만 지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잖아. 실제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 뭐 계열에서 여러 포럼에서 같이 막 이렇게 서로 어깨 부여잡고 끌고 가고 있지. 멱살 잡고 서로 하드캐리하면서 뭐 진짜 이거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통치권이다라는 말도 안,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학자들도 문제라고 보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 있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주요한 법 규정들 중에서도 몇 가지만 그냥 살펴보더라도 중대범죄 행위이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윤석열에 의해서 이제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그 본회의장 들어와서 본청을 아예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들까지, 이게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영상을 봤잖아. 다 전 세계가 봤어. 내란의 밤을 봤어. 우리는 그걸 다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법을 떠나서 상식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이런 법을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자기 부정, 법치 부정 이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런 심지어 일반의 상식마저도 이걸 내버리겠다라는 걸 보면 정말 이제 보는 내가 다 수치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난 저런 것들이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법조인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연단에 서서 가르칠 때 어떻게 정상적으로 온전히 법치를 가르쳤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건 뭐냐면, 나는 법치주의라는 이름 하에 있는 이 사법 카르텔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법조인 카르텔. 자신들이 친하면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들끼리 논의하는 생각이 맞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이 맞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들을 향한 어떤 사법살인의 행위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저 사법살인 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미칠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난 이미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길러진 그 학생들이 판사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어떤 그 운명을 그 저울질하면서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야. 이미 사법살인은 온갖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뭐 친인척 관계를 두고서 그들을 봐주거나, 또는 그들과 관련돼 있는 사건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엄청난 그 형량의 구형을 해서 완전히 그냥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여버린다든가 그런 일들이 난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유우선 간첩 조작 사건 같은 맞아. 것들이 만들어지는 벌어지는 거지. 거지. 근데 그렇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온 사건들 난 엄청 많을 거라고 봐. 많을 거라고 보고 나는 윤석열이 결국에 끝까지 전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진짜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상상을 해보자서 기각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까지 부여받는다면 얼마나 나는 더 무도할까. 그치. 이제 진짜 이제는 원래도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누가 뭐 나는 1000명을 넘어서서 10만 명 정도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충분히 학살할 수도 있다. 척결할 수도 있는 인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맞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고 요 심각성을 모두가 알아야 될 텐데 국민들은 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성을 느껴주길. 헌법재판관들 특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쨌든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국가가 지속성이 있지. 아니 머리가 있는 일반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 이거 뭐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다. 당연한 걸 좀 자각해라. 본인들 책무도 좀 자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나는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고 인용에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봐. 난 지금 그래서 이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란 때문에 죽을 게 아니라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진짜로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걸 가지고 이걸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데 헌법재판관들 8명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못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를 나는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